안녕하세요. 조코바입니다. 지금 한국은 낮 시간인데, 네, 또 이렇게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어도비 포토샵 활용한 이제 AI 어떻게 쓰면 되는지 좀 되게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이긴 합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들이 그냥 쉽고 간편하게 따라 하실 수 있게 엄청 대단한 스킬이 필요한 건 아니거든요.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한 3, 40분 정도 간단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사전에 질문 주셨던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아는 선에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화면 공유도 하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네. 자, 보이시죠? 가볼게요. 그러면 저희 이제 어도비 AI로 오늘 디자인 간단하게 제작을 해볼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 그 유튜브에서도 이 콘텐츠는 많이 썼습니다. 어도비와의 협업을 통해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스스로 준비를 해서 했던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래도 또 저를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할게요. 저는 이제 중코바 어, 이제 모션 그래픽 그리고 디자인 관련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국에서 한 10년 넘게 MBC, SBS, KBS에서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퇴사를 하고 이제 스튜디오 프로젝트 36이라는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유튜브 콘텐츠 그리고 온라인 그리고 오프라인 클래스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원래 3D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로 경험을 쌓았고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2D 모션 그래픽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혹시 뭐 다 와보신 적 있나요? 네, 제가 이제 41만 명 정도 구독자분이 계시고요. 최근에도 이제 뭐 AI 콘텐츠를 포함해서 제가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이제 디자인 측면 나가는 콘텐츠부터 시작을 해서 많이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제 MSI나 어도비 그리고 여기 모션 엘리먼츠와 함께 다양한 기업들과도 브랜디드 콘텐츠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제 소개는 그냥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간단히 짧게 끝낼 거고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가 AI로 만들 수 있는 대중적이고 대표적인 도구 뭐가 있을까요? 이제 챗GPT 이런 거 말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제 시각화시킬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흔히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대중적인 것들이 있겠죠. 네,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포토샵, 이제 어도비에 있는 파이어플라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뭐 미드전, 스테이블 디퓨전, 챗GPT, 그리고 소라 같은 최근에 또 이제 영상 제작 관련해가지고 올라오는 그러한 AI 생성 도구들이 있겠죠. 그래서 사실 오늘은 여기에 있는 파이어플라이랑 포토샵 위주로 알려드릴 거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짧게 특징 같은 걸 좀 본다면요. 일단 파이어플라이는 웹에서 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사실 웬만한 기업들 사이트 자체에서 이렇게 AI로 생성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기긴 했죠. 그래서 어, 쉽게 접근하고 작업할 수 있고요. 웹에서 바로 제작이 가능하긴 하지만 뭔가 다른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뭐 미드전에 비해서는 이 완성도나 이런 게 엄청나게 높지는 않습니다. 물론 높죠. 그냥 그림을 배우지 않은 우리들이 만드는 것보다 당연히 좋지만 웹에서 만드는 만큼 그리고 어도비 자체가 좀 더 대중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반인들한테 디자인에 조금 관심 있는 분들한테까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포토샵에서는 제너레이티브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생성형 AI라고 하죠. 그래서 사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다른 어떤 도구에 비해서요. 그래서 이런 캐주얼하게 간단한 작업에 용이합니다. 이런 이미지 위에다가 뭐 자동차를 얻는다거나 혹은 네, 이런 구름을 얻는다. 이런 것들은 정말 금방 만들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강의들은 유튜브에도 어느 정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오브젝트를 예전에는 다 우리가 그렸잖아요. 그렸다라기보다는 다른 데서 이미지를 따와가지고 이제 콜라주라고 해야겠죠. 어떤 색감을 맞추거나 내가 또 보정을 해서 그리고 배치도 해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웠죠.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내가 그냥 프롬프트로 글자만 입력하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이게 바로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파이어플라이 특징이겠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접근성이 좋습니다. 꽤나 그래도 작업하는 게 접근하기 쉽지만 그리고 결과물 통제나 퀄리티도 좋은 편입니다. 확실히 파이어플라이나 포토샵에서 만든 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드저니는 그것보다 통제나 접근성은 좀 어려워도요. 퀄리티가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즘에는 이렇게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죠. AI를요. 하나를 사용하지 않고 이 미드저니와 혹은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주는 런웨이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움직이게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그 위에 보이스를 얹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하이브리드 조합을 해서 많이 만드는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바로 뭘까요? 바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있는 이 모션 엘리먼트라는 거고요. 이렇게 사이트 자체에서 이렇게 AI로 도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것들 있죠. 배경을 지우거나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이런 것들 딱 알맞게 알잘 딱간세 맞나요? 어쨌든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웨비나 끝나고 한 번쯤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빼먹으면 안 됩니다. 맞죠? 이렇게 여러분들과 저를 만나게 해준 장소 공간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미지를 넘어서 요즘에 되게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있죠. 영상. 그래서 이제 소라나 배우2 같은 영상을 만들어주는 생성형 AI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뭔가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우 같은 경우는 베타 테스터도 통과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좀 볼까요? 고 있는데, 자, 강아지가 물안경을 끼고 잠수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도 정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 이 영상을 들어가면서 보면은 생기는 기포 지금 표현은 정말 이렇게 기포, 100점을 주고 싶고, 그보다 물속으로 제가 들어가는 이 이런 영상에서 장면들도 가장 놀란 이제는 점은 다 바닥에 AI로 만든 비친 겁니다. 그러니까 커스틱이라고 이런 불리는 물결 같은 것들도 이제는 소라나 배우라는 그런 생성형 이제 AI 도구를 활용을 해서 물의 만들고 파장에서 있기 나오는 때문에 빛의 굴절 부분입니다. 자, 강아지가 잠수한 앞으로는 이제 중앙의 이런 기점으로 것까지 좀 물의 파장이 더 정확히 나아가서 밖으로 배우도 활용을 퍼지는 해야 표현은 다른 되겠죠. AI에서는 꿈도 꿀 그래서 수 없었. 실제로 지금 최근에 이제 저는 디자인 관련 콘텐츠를 만들고 있죠. 혹은 영상이나 모션 그래픽 관련 콘텐츠. 근데 AI 관련 콘텐츠들이 굉장히 조회수도 높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지금 당장 우리가 쓰기는 어렵습니다. 어, 어떤 베타 테스터도 통과를 해야 되고 소라 같은 경우도 비용도 비싸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도 이제는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사전 질문 받았을 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 또 제 경험, 자 입장에서는 어떤 문제나 장단점이 있는지는 제가 끝날 때쯤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실사처럼 만들어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 뭐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작년에 2024년에 어도비 웩스라는 이제 2025년에 어떤 어도비 기능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세미나 뭐 큰 행사를 갔다 왔거든요. 컨퍼런스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프리미어 프로나 이런 데에서도 전부 다 이렇게 영상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AI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미지 한 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알아두시면은, 맞죠? 분명히 쓸모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런 게 과연 한국에서 릴리즈가 된 게 있냐? 커머셜로 활용이 된 게 있냐? 대표적인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일단 그래도 그나마 좀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코카콜라에서 리얼 매직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AI를 활용한 캠페인 광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수익적인 측면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AI를 활용해서 그런 작가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알리는 캠페인 그런 식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은 이제 또 확실히 보면은 뭔가 인공지능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예술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럽고 특히나 가장 문제가 많이 된다는 손가락 어떤 이런 트랜지션 같은 거 AI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사실 뭐 이걸 다 볼 필요는 없겠죠.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코카콜라 리얼 매직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두 개 정도의 영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AI로 만든 게 있으니까요. 한 번쯤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뭔가 연출은 확실히 누가 봐도 AI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누가 봐도 잘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카콜라 리얼 매직이라는 슬로건으로 지금 AI를 통해서 한 달에 한 달인데, 1년에 하나 정도씩 캠페인 영상을 만들고 있으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영상은 코카콜라에서 되게 진짜 멋있게 잘 만들었지만 또 이제 다른 영상을 만든 거는 굉장히 또 욕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AI로 만드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슈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구경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사실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마 궁금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쇼츠 같은 거 보면은 요즘에는 되게 많이 딱 봐도 느껴지죠? 이게 AI를 썼는지 안 썼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도비 관련된 AI나 혹은 미드전이나 SD, 스테이블 디퓨전도요, 가능하다고 써 있어요. 가능하다고 다 써 있지만 되게 뭔가 회색지대, 좀 뭔가 애매하긴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예전부터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찾아봤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을 할 때 이제 이런 생성형 AI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콘텐츠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많이 하시니까요. 그래서 되게 많습니다. 미드저니 같은 경우는 사용해도 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네가 책임져야 돼. 분쟁이 발생하면 스스로 해결해. AI라고 꼭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떤 어도비에서 이제 스탁 사이트에서도요, 확장 라이센스를 획득한 경우에도요, 뭔가, 어, 상업적인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다라고 하니까, 사실 제가 느끼기에도, 어, 저는 이제 광고 영상이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 당연히 많이 보죠. 제가 몸 담고 있는 산업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AI 활용된 것들이 아직 많이 사용되지 않은 거는 분명하겠죠. 물론 지금 사용되는 것들은 좀 어떤 작은 소규모의 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어, 가벼운 콘텐츠를 만들고 맞죠? SNS 올릴 때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만 좀 예산이 큰 규모의 어떤 광고나 프로모션 영상을 만들 때 이미지를 만들 때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쓰기가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만 평생 그러진 않겠죠. 당연히 아마 금방 이런 저작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자유로워지면서 나중에는 그 만든 것들을 쉽게 쓸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어도비 스톡 사이트 이제 보면은 AI로 만들어진 이미지들은 다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하죠? 예전에는 제가 4, 5년 전만 해도 이런 게 없었는데, 그리고 사실 좀 장점이 있긴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취미라고 해야 할까요? 좋아하는 게 게임이랑 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돌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어떤 콘텐츠를 만듦에 있어서 K-팝에 관련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찾으려고 하면 사실 없었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동양적인 이미지도 거의 없지만 이제는 이런 AI로 생성한 이미지들을 활용할 수가 있죠. 이런 것만 봐도요. 딱 봐도 K-팝스럽게 다 이거 가짜거든요. 특히나 이런 경우는 정말 진짜 같죠. 전부 다 AI로 만든 연출샷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하는 건 또 AI로 만들어진 콘텐츠를 만듦에 있어서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지금 모션 엘리먼트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간에 계시는 여기에서도 이렇게 AI로 만든 이런 스톡 소스 이미지도 구매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를 활용해서요. 간단하게 한번 디자인 어떻게 만드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엄청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을 거니까요. 한번 보시고 나중에 여러분들 간단한 디자인 작업 필요할 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도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DM으로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막 뭐 부탁합니다. 뭐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해주시는데 아마 이렇게 AI 활용하는 방법 배우시면은 문제 없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파이어플라이라는 곳에서 이미지를 생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구성 참조라는 걸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걸 스타일을 만들 거고요. 스타일 참조를 활용해서 또 내가 원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저장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와서 제너레이티브 활용해서 그리고 타이포그래피까지 활용해서 디자인을 완성을 할 겁니다. 사실 AI 하나만으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띵 만들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로 최근에 제가 뭐 썼던 경험도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어떤 시안을 잡아둔 다음에 그 위에 글자도 얹고 다른 추가 작업도 해서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작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어도비 파이어플라이 구글에서 파이어플라이가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바로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면은 당연하지만 여러분들 어도비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모션 엘리먼츠를 알고 계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오셨다면은 당연히 어도비 계정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로 생성형 AI를 만들 수 있다라고 나오고요. 여기에 텍스트를 이미지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잠시만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것도 사실 뭐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랑 비슷합니다. 요런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이미지들을 많이 볼 수 있고요. 사실 보면 되게 전 딱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좀 추상적이죠. 되게 뭔가 이게 광고에 바로 쓰일 법한 그런 느낌이라기보다는 어떤 작가분이 만들었거나 이런 스타일이긴 하지만 특히나 이런 사진 같은 경우는 정말 쓸모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좀 추상적이니까 정말 특정한 상황에 맞게, 특정한 콘텐츠에 맞게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입력을 할 거냐면요. 일단, 지금 우리가 겨울이니까,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겨울, 숲속, 들판에 놓여 있는 캠핑 텐트 일러스트라고 일단 해볼게요. 복사를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있는 제너레이트 버튼 눌러주시면은 진짜 정말 많이 좋아진 게 여러분들 속도가 진짜 많이 빨라졌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클릭한 다음에 진짜 오래 기다렸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또 다른 더 무거운 스테일브 디퓨전이나 다른 걸 쓰시게 되면은 이 하드웨어의 그 영향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리는데 지금은 엄청 많이 빨라졌고요. 여기 보시면 왼쪽에 파이어플라이 이미지 모델이 제가 작년만 해도 2였는데 이제 3로 바뀌게 되면서 지금 우상단에 보시면은 업스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확대하는 거를. 네, 여기 이렇게 업스케일도 있죠. 이런 것들도 사실 예전에는 없었지만 이렇게 이미지 해상도를 높이는 이런 것도 생겼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AI로 만드는 거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패스트 모드가 체크가 되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만들어지는 거고요. 낮은 해상도로. 그리고 여기 보이죠? 이렇게 공짜가 아닙니다, 여러분. 크레딧이 소모가 됩니다. 무언가 내가 만들거나 업스케일 같은 걸 할 때는요, 크레딧이란 걸 소모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저도 이 15,000개, 미안해요. 1,500개 크레딧에서 지금 1,300개가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이 어도비 비싼 돈 내고 구독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크레딧이 소모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겠죠. 무한정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 물론 이거 크레딧이 다 떨어진다고 해도 여러분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봤을 때는요 속도가 느려지고 약간 그런 약간의 디스 어드밴테이지가 있는 것 뿐이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일단 저는 여기에 사진, 아트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선택한 다음에 다시 제너레이터를 눌러주면은 완전 사진 느낌으로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이건 누가 봐도 사진이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습니다. AI를 쓸 때. 그러니까 어도비에서 가볍게 쓸 때는 그냥 바로바로 후딱후딱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작업했던 것들도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때 썼던 프롬프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됐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자, 저는 완전 사진보다는 그래도 약간 아트적인 느낌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가로 세로 비율은요. 우리 1대1이 아니라 와이드 스크린 16:9를 제일 많이 쓰겠죠. 이걸로 다시 제너레이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좀 사진 같나요? 지금 사진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트로 했기 때문에 좀 실사 느낌이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뒤에 이런 지금 나무를 보면은 그림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특별한 설정하지 않아도 긍경이나 이런 퀄리티는 쓸만하겠죠. 사실 어떤 인물이 아니라 이런 걸 할 때에는 충분히 어도비, 파이어플라이나 포토샵도 네, 아주 그냥 유용하게 쓸만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더 작업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이 스타일, 분위기를 바꾸려면요. 여기 지금 구성에, 구성이 아니라 여기 있는 스타일에, 이 왼쪽에 스타일에 참조, 여기에 있는 스타일을 바꿔주게 되면요. 갤러리 검색을 해볼까요? 이렇게 여기에 있는 스타일로 설정을 해주면 그 설정에 맞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런 프리셋들이 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느낌, 약간 좀 모션 그래픽 디자인에 어울리는 것 같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이런 걸 넣으면은 여기에 스타일 참조가
이렇게 추가가 되고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제너레이트 버튼 눌러주면은 그 분위기에 맞게 아마 생성이 될 겁니다.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생성이 돼요. 네, 진짜 빠르죠. 예전에는 제가 이걸 유튜브에 올릴 때는요, 여러분들, 이 로딩 시간을 편집했습니다. 마치 빨리 되는 것처럼. 근데 지금은 라이브라 제가 편집을 할 수가 없는데 거의 클릭하자마자 1, 2초 만에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이런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은 그런 분위기에 맞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괜찮은 좋아할 만한 스타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광고에도 쓰일 만한 그런 이미지겠죠. 3D로 만들어진 약간 맞죠? 구강으로 바라보는 그런 일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뭐 여기까지는 뻔하죠. 뻔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 파이어플라이 쓰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거입니다. 제가 이걸로도 최근에 작년에 이제 강연을 하고 왔었는데, 굉장히 많이 좋아하셨거든요. 이 기능 보고요. 그래서 구성 참조라는 기능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일 위에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이건 바로 뭐냐? 내가 가볍게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서 그 구성을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이런 분들 많죠. 그림을 그리지 못해.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야. 전공을 하지도 않았어. 그런 분들한테 가장 필요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 포토샵을 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은요, 2025로 했습니다. 최신 네, 마지막으로 나온 업데이트된 포토샵이고요. 어쩌다 보니까 지금 한글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글판을 쓰진 않는데 일단 한글판으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 파일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1920, 1080의 가장 기본적인 풀 HD 사이즈로 만들 거고요. 자,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릴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물론 프롬프트로도 전부 다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나는요. 나는 이 위치에 내가 원하는 그림을 얹고 싶어 라고 해서 그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림 못 그려도 돼요.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여기에다 레이어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포토샵은 아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정도 할 줄 아시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릴 때는요. 대비가 뚜렷하기 위해서 강렬한 색감, RGB 컬러 같은 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명한 브러쉬로 잔디가 될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 레이어를 만들어서 이번엔 텐트를 그릴게요. 텐트를 제가 빨간색으로 그리겠습니다. RGB가 뭔지 아시죠? 레드, 그린, 블루잖아요. 그래서 여기 확대해서 저는 이쯤에 텐트가 있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텐트를 좀 그려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저한테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요런 정도의 느낌이겠죠. 약간 이 정도의 느낌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텐트가 이런 느낌이잖아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들 실제로는 그림 이것보단 잘 그림 하지만 이렇게 그려도 AI를 쓸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죠? 참고로 저 지금 마우스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루엣이 명확하게 보이게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명확하게 빨간색으로.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시죠? 이렇게 하면서도 그 AI라는 게 사실 제 맘대로 안 만들어지거든요.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상하게 안 나오면 좋겠네. 잘 나오면 좋겠네요. 텐트 같죠, 여러분들? 눈을 희미하게 뜨고 보세요. 텐트일 겁니다. 자, 이것만 그리면 안 되겠죠? 횃불도 그려볼게요. 횃불. 캠프파이어. 그래서 저는 캠프파이어가 이쯤에, 보라색으로 이쯤에 있으면 좋겠어. 여기다 그려줄게. 그래서 올가미 도구를 활용해서 나무까지 이렇게 그리고, 잘 그리죠? 이렇게 불타는 이런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조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그리고 보라색으로 칠해줄게요. 제가 뭘 하려는지 알겠죠? 그러면은 이 위치에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저장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사본 저장해서 바탕화면에 네, 오션 엘 겨울 캠핑 이미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지금 실루엣이 구분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이대로 이제 다시 한번 파이어플라이로 돌아가.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그림을 한번 넣어볼 겁니다. 여기 구성이 지금 참조 구성입니다. 이미지 업로드. 그리고 제가 지금 그렸던 이 겨울 캠핑 이미지를 넣을게요. 자, 넣을 때 정보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참 이런 거 맞죠? 많이 나오죠? 중요합니다. 저작권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강도는 그대로 냅두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스타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했던 스타일로 제가 다시 한번 잠깐만 지정을 해볼게요. 네, 이 스타일이었죠. 그리고 돌아가서 이 스타일에 대한 강도, 비주얼 그리고 강도를 높이겠습니다. 즉 구성에는요, 내가 이런 구성을 쓰겠다라고 넣은 거고요. 스타일은 요런 스타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라고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도 바꿔야 됩니다. 겨울 숲속 들판에 놓여 있는 캠핑 텐트 일러스트에다가 텐트 옆 횃불, 잔디 위에 캠핑카. 요런 잔디 이건 아니죠. 횃불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 잘 나올지 모르겠네요. 어때요? 똑같이 나왔죠? 네, 제가 그렸던 잔디의 영역, 그리고 횃불, 그리고 텐트. 확실히 잘 나온 게 느껴집니다. 얘는 알아서 응용을 해준 게 보여지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개떡같이 그려도 철석같이 알아듣는 요 구성 참조 기능이 가장 쓸만했고요. 가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오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요, 다른 유튜브나 다른 강의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렇게 생성을 하면서 최적의 결과물을 만들어내시겠죠. 자, 그러면 전 여기에다가 캠핑카도 하나 추가해 볼게요. 오케이. 하나만 더 그릴게요. 텐트 뒤에다가 레이어는요, 캠핑카라고 하고요. 캠핑카. 제가 멋있게 디자이너잖아요? 그려보도록 할게요. 차. 이렇게. 이 친구는 파란색으로 이렇게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바퀴. 빼놓을 수 없죠? 그리고 저는 여기까지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창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야, 이 정도로 그려도 된다고? 그렇죠. 캠핑카. 위치를 요쯤에 배치를 할까요? 지금 보니까 텐트가 좀 크다. 맞죠? 자동차가 더 크지 않나요? 텐트보다? 둘도 너무 크네요. 산불 날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죠. 캠핑할 땐. 자동차를 요쯤으로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텐트도 약간 내려주고, 잔디는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 상태로 다시 한번 저장할게요. 그리고 바탕화면에다가 JPG가 어디 있죠? 자, 겨울 캠핑 이미지 2번으로 해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파이어플라이로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이미지 업로드에 가서 캠핑카를 추가하고요. 그리고 나서 어때요? 프롬프트도 추가를 해줄게요. 세미컴마 찍고 잔디 위에 캠핑카. 그러면 이 구성에 맞게 어때요? 다시 한번 생성시켜 주면요. 네, 그 위치에 캠핑카가 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맞죠? 사실 개인적으로 그림이 좀 어린 친구가 그린 것 같은 알록달록한 맞죠? 그런 느낌이기는 해요. 좀 너무 같은 느낌이 해서요. 저는 조금 사실적인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저기 스타일 밑에 왼쪽 밑에 보시면요. 여기 효과 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보케나 카메라의 어떤 부감인지 클로즈업인지 이런 풍경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요. 여기 카메라 각도에 들어가서 풍경 사진으로 바꿀게요. 네, 풍경 사진으로 바꾼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너레이트 해볼게요. 그러면 어때요? 봐줄만 하죠. 확실히 사진 아니지만 사진과 어떤 이미지가 적절하게 섞인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겠죠. 한 번 더 생성해 볼까요? 생성이 빠르기 때문에 뭐 사실 부담 갖지 않고 만들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때요? 확실히 쓸만하죠? 이런 기능은요. 제가 포토샵에서 그렸던 이 실루엣 그대로 여기에
자동차가 지금 이 붙어있는 간격도 제가 그린 이, 맞죠? 레이아웃, 엣지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에 원하는 이미지가 나왔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마음에 들어요. 분위기가. 그러면 여기 선택하신 다음에 업스케일을 눌러주시면은 선명해집니다. 해상도가 높아지는 걸 또 볼 수가 있겠죠. 물론 크레딧을 하나를 소모하지만 어쨌든 해상도가 높아지고요. 그렇게 해서 더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굉장히 선명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이런 데를 보면 딱 봐도 맞죠? 디테일들이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만져가긴 해야 되고요. 타이어도 맞죠? 이렇게 돼 있으면 큰일 나겠죠. 솔직히 여러분들 잘못되겠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런 것들도 하지만 멀리서 보면 뭐예요? 우리 가까이서 보면 희극, 멀리서 보면 맞나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충분히 문제 없이 넘어갈 정도는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많이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클릭한 다음에 편집에 들어가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비슷한 것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눌러볼까요? 비슷한 것 만들기. 그러면 이렇게 비슷한 게 이걸 바탕으로 자, 이 친구는 가만히 있고 이렇게 다른 구도로 만들어져요. 제가 그렸던 거랑은 다른 구도지만 그래도 자동차나 이런 것들 잘 들어와 있고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잖아요, 지금. 저는 못 그리는 사람입니다. 맞죠? 그렇게 좀 페르소나를 주입을 했어요. 평면적으로 그렸지만 실제로 비슷한 걸 만들기를 했을 때는 이렇게 입체감 있는 자동차가 나왔죠. 훨씬 더 보기가 좋은 것 같아요. 알아서 맞죠? 이렇게 만들어 준 거겠죠? 그래서 마음에 드는 게 있다면은 그 이미지를 가지고 저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우리가 추가적인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이게 마음에 듭니다. 업스케일 한번 눌러줄 거고요. 오른쪽 위에. 어렵지 않죠? 포토샵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쉬운 것 같긴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이미지를 바탕으로 또 다른 스타일을 한번 넣어서 다양한 느낌의 디자인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왼쪽에 있는 이 설정 탭 계속 우리가 여기 만졌었죠. 이제 구성은 없어졌습니다. 저희가 비슷한 걸 만들긴 해서요. 여기 스타일에 이미지 업로드에 가서 이제 다른 이미지를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이미지.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 잘 안 되네요. 잠시만요. 어, 제가 저장을 잘못했나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이미지를 가져온다. 이런 초록색 이미지.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하면은 어때요? 색감이 분위기가 이런 일러스트에 맞게 또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풍경 사진 촬영을 켜놨기 때문에 좀 사진처럼 만들어졌지만 만약에 이걸 꺼주면요. 이런 식으로 어때요? 지금 제가 가져왔던 이미지 레퍼런스에 맞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또 좋은 게 이거죠. 만약에 내가 저 작가의 작품, 저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싶어. 그러면 그 이미지를 캡처해서 네, 여기에다가 참조에다 넣어주시면은 그 이미지의 그 느낌대로 우리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하나만 더 넣어볼까요? 네, 이 라인을 넣고 싶은데 문제가 있나 봅니다. 이 파일이. 옆에 있는 이 파란 하늘과 이 그레이 컬러의 캐릭터. 이 색감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분위기에 어울리는 또 결과물이 나오겠죠. 개인적으로 많이 좀 투박한 느낌의 그림처럼 느껴지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웃풋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건 형태감이 조금 아쉽긴 하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은 그래도 나무랑 이 크기가 맞진 않네요. 변태인가요? 맞죠? 불이 이거 너무 크다. 나무는 작은데 맞죠? 이런 뭐 산불 나겠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져주면 좋겠죠. 어쨌든 이렇게 스타일 참조를 활용해서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우리 딱 이미지 하나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 중에 괜찮았던 거 하나 지정해가지고요. 이제 포토샵으로 가져갈게요. 개인적으로 저는 요게 마음에 듭니다. 요거 저는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다음에 지금 여기에 있는 다운로드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다운이 받아지게 됩니다. 바로 다운이 받아진 건가요? 됐죠? 자,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갈까요? 포토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운받은 걸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이미지, 지금 사이즈가요, 보이시나요? 가로로 2000 픽셀 정도가 됩니다. 가로로 2000 픽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이즈가
사실 작진 않은 거죠. 우리가 늘 흔히 쓰는 풀 HD 사이즈보다 확실히 높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포토샵에 있는 AI 기능까지도 가볍게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비율 저는 이 위쪽에다가 배너처럼 글씨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르기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확장이라고 자동으로 이렇게 탭에 등장을 하죠. 작업 표시줄에. 위쪽으로 이 정도 정방형 사이즈, 가로, 세로가 똑같이 늘려주시고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생성형 확장 버튼 생성 눌러주시면은 지금 이 분위기에 맞게 아마 이미지가 만들어질 겁니다. 여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이것도 사실 하드웨어에 어떤 영향이 있겠죠. 자, 어때요? 깔끔하게 잘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이걸 움직이면은 이렇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이미지는 깔끔한 하나의 이미지가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자, 한 번이라도 혹시 존쿠바이 콘텐츠를 받거나 이 포토샵의 생성형 이 AI 기능을 활용을 해보셨다면은 이렇게 옆에 세 개 중에서 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두 번째 게 좋네요. 위쪽이 어둡다 보니까 밑에 밝고요. 깊이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사실 나중에 이따가 그 Q&A 시간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AI 기능 이런 도구를 잘 활용하는 것도 너무 좋죠.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게 시각적으로 나아 보이는지 맞죠? 이런 것들을 볼 줄 아는 눈도 필요합니다.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이런 결과물 또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자,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자, 일단 두 개를 합쳐줄 거고요. 하나의 이미지가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지금 빠른 선택 도구를 활용해서 이 하늘만 선택을 할게요. 자, 이거 확실하진 않지만 여기에 이제 생성형 채우기를 눌러주면은 똑같아요. 파이어플라이 프롬프트를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눈이 덮인 산.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생성. 자, 여기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에 실패하면, 네, 라이브니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걸리죠, 여기는. 시간이 한 7, 8초. 오! 뭐 나쁘지 않은데? 맞죠? 이 정도면. 오, 이거는 조금 너무 그 뉴질랜드 쪽으로 간 것 같아요. 맞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왜, 뭐가 마음에 드냐면, 일단 빛이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맞죠? 바로 어두워지기 직전. 그리고 이런 근경에 있는 나무들이 마음에 듭니다. 사실, 웬일이래. 이렇게 쉽게 한 번에 잘 나오지 않는 친구인데, 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더 이상 건들지 않을 거고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제 거의. 자, 이거는 제가 이제 준비를 할 때 많이 실패했지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쯤에 네모난 영역으로요. 여기다가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요. 뭘 할까요? 제가 뭘 할까요? 우리 캠핑장이니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캠프파이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 자, 이게 어떤 사이즈나 크기, 또 정확히 영역을 지정하지 않으면 잘 안 나올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이게 몇 번 시도를 하다가 되긴 했거든요. 네,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게 멀리서 보니까 괜찮네. 맞죠? 오, 야, 이거는, 음, 오, 이게 좀 더 잘 어울리긴 하네요. 맞죠? 이런 식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겠죠. 일단, 뭐, 이 정도로 괜찮죠? 이 정도면은 뭐, 네, 여기에다가 뭐라고 딱 우리가 어차피 표기할 거 아닙니까? AI로 만들었다고. 맞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너무 거만하게 앉아있는, 맞죠? 잘못하면 여기 타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직도 추운데.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위에 공간을 만든 이유는요. 자, 위에다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걸 입력하면 좋겠죠. 캠프 데이. 여기에는 타이포그래피는 이제 그런 AI 기능을 활용하지 않고요. 간단하게 가운데 기준으로 글자를 이렇게 넣어 볼 거고요.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위에다가는 추워서 더 힐링되는 겨울 캠핑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워딩을 넣어주시면은 정말 완성된 하나의 결과물처럼 보일 수가 있겠죠. 자, 디자인 팁도 조금 알려드릴까요? 그래도 이왕 오셨으니까 이렇게 글자를 하얀색으로만 생자로 넣으면은 굉장히 완성도가 없어 보이고 좀 성의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보통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우측 버튼 여기 클리핑 마스크 만들기 뭐예요? 이 레이어의 그림을 그리는 건 이 글자 안에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약간 부드러운 브러쉬로 우리가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주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훨씬 더 완성도 있게 느껴져요. 아주 작은 점. 이런 디테일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추워서 더 힐링되는 여기는 겨울 캠핑의 주변색 여기에 있는 주황색을 넣어주시면 색깔이 별로 예쁘지 않은 것 같아요. 노란색 계열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색을 넣어주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보이겠죠.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지금 여기에 보면은 네, 사용자 정의 모양 부분에 우리가 또 나무 이미지 도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자연, 내가 이런 나무 쉐입이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우리가 오, 흰색으로 한번 빨리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실제로 작업할 때 AI 이미지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작업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미지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배치해서 쭉쭉 생각 없이 작업할 때가 좋더라고요. 크기도 이렇게 리듬감, 운율감을 줘야지 매력적이게 느껴지겠죠. 어우, 그럼 컴퓨터가. 네. 자, 그리고 펜툴로 이 도형을 주변을 채워줄 만한 박스 하나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약간 히어로 같기도 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히어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라인. 이렇게 해서 네, 디자인을 좀 완성을 해주면 좋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모든 나무는 어떻게 이 영역 안에만 들어가도록 여기 있는 레이어 마스크라는 기능을 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들은 이 도형 안에 깔끔하게 들어가시겠죠. 어때요? 이 정도로만 되면 확실하게 좀 봐줄 만한 느낌이 들겠죠? 네, 이 정도로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리고 위에 라인도요 그라데이션 처리를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처리해서 성의 없지 않게 좀 뭔가 작업이 들어간 듯한 느낌으로 완성을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AI, 맞죠? 이미지, 파이어플라이와 포토샵을 활용해서 정말 3, 40분 만에, 맞죠? 간단하게 이미지 하나 뚝딱 만들어냈고요. 자, 그러면 이대로 끝낼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만, 이거 마지막입니다.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단, 새로 만들기, 바로 1920, 1080으로 하나 도큐먼트를 만들어 주고요. 바로 우리 포토샵에서 이미지 생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생성형 AI입니다. 여기에다가 그럼 뭐라고 입력을 할까요?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여기에다가 목업 이미지를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하얀 벽에 걸려 있는 심플한 나무 재질의 액자 그리고 사진, 포토 나머지는 딱히 건들 게 없습니다. 참조 이미지나 이런 것들은 파이어플라이에 있는 것과 동일한 기능입니다. 생성. 그러면 포토샵 우리가 하얀색 빈 도화지에서 작업을 시작하기 어려울 때 이렇게 바로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포토샵에서도. 그래서 뭐 액자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상한 게 나왔네요. 야, 이거 아, 미안해요. 액자까지 안 적어서 무슨 이상한 전통 맞죠? 도구가 나왔습니다. 네, 네, 이런 느낌으로 나왔겠죠? 개인적으로 사실 엄청 마음에 들지 않지만 일단 요걸로 한번 해보고요. 우리
이런 지금 이미지 안에다가 우리가 만들었던 이런 결과물을 가져와서 어때요?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좀 이 실제로 어울리는 분위기 느낌이 나겠죠. 조금 이 비율이 맞을 것 같진 않지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영역을 정해서 여기에다가 레이어 마스크 넣어주면 사이즈가 맞진 않네요. 어, 이렇게 됐네요. 세로로 좀 길게 나왔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번 그냥 넣어볼까요? 그리고 색감까지 바꿔주시면은 이 분위기에 어울린 목업에도 우리가 이렇게 작업을 넣을 수가 있다는. 우리 이렇게 세로로 긴 거 여기에다 넣었으면 좀 더 잘 어울렸을 것 같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목업 이미지라는 것도 다운받아서 인터넷에서 맞죠? 구매를 하거나 해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이렇게 생성형 AI 기능을 활용하면요 이런 것들도 다 포토샵과 파이어플라이에서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파이어플라이와 포토샵을 활용한 아주 간단한 맞죠? 인공지능 활용한 법 알려드렸고요. 사실 다른 이제 뭐 스테이블 디퓨전이나 미드저니 가도 개념은 똑같습니다. 다만 프롬프트를 치는 방식이나 거기에 적용하는 수치 같은 것들이 좀 더 디테일한 것일 뿐이지 개념 자체는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어도비라는 앱을 많이 쓰시잖아요.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좀 되셨나요? 네, 도움 되셨나요? 자, 일단 저희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은 아니고요. 자, 저희가 이제 아이고, 잠시만요. 마우스가 어디 갔지? Q&A 간단히 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Q&A 미리 사전에 질문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빠르게 답변 드리고 나서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AI 기술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지 이 방법이 궁금해요. 예, 그리고 AI로 생성한 이미지나 영상을 실제 작업에 얼마나 쓰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마 사실 가장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보이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요. 어, 저도 지금 이제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면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외주 작업 같은 것들을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AI를 활용한 것들이 커머셜적으로 활용된 경우가 거의 없긴 합니다. 그럼 언제 썼냐면요. 그래도 최근에 마지막으로 썼던 건 딱 그거였습니다. 오리온이랑 어떤 작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시안 작업이었거든요. 이제 디자인 작업을 하는 게 있었는데 배너. 근데 거기에 있는 시안을 잡을 때 AI를 썼습니다. 그래서 AI를 바탕으로 여러 개의 시안을 잡아서 보내드리고 이런 식으로 잡았고 실제로 작업은 어떻게 할 거다? 제가 할 거다. 맞죠? AI가 만든 걸 그냥 쓰면은 좀 그렇죠. 맞죠? 사람이라는 게 맞죠? 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느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쓴 적은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 저는 없었던 일을 말씀드릴 수는 없죠. 제가 경험했던 걸 말씀드리면은 아직까지 제가 이걸 가지고 AI로 만든 어떤 이미지나 영상인 결과물을 가지고 수익을 정확하게 냈다. 이런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컨셉을 잡을 때 어떤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다른 또 비주얼을 도출해낼 때 그러니까 초기 단계, 프리 프로덕션 단계에서는 쓰이고요. 실제 최종 단계에서는 아직까지 쓰이진 않아.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소라나 다른 뭐 미드전이나 이런 것들만 봐도요. 작가적인 느낌으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지. 아직까지는 정말 바로 광고에 나가. 예를 들어서 뭐 삼성 스마트폰 광고 혹은 뭐, 뭐 그런 거 뭐 집 구하는 뭐 어플 같은 거 있죠. 뭐 토스 같은 거 이런 데서는 사실 AI로 광고가 나간 케이스가 대표적인 게 없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실 그렇군요. 물론 다른 아티스트나 다른 디자이너분은 당연히 해보신 분이 계실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비주얼을 도출해내는 그 과정 단계에서 많이 쓰고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랬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이는 건 그거죠. 결국엔 챗 GPT에서 맞죠? 내가 몰랐던 기능이나 내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아줘. 이럴 때는 확실히 많이 썼습니다. 저도 정말 많이 썼어. 그래서 그런 경우에 많이 쓰니까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미리미리 배워두시면 좋겠죠.
자, 이거는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걱정을 합니다. 자, 디자이너로서의 AI 분야의 발전에 따른 대처 방법. 자, 대처. 디자이너는 수명이 짧습니까? 왜 짧은 거죠? 밤새가지고 그런가요? 네, 알아요. 금방 회사에서, 맞죠? 쫓겨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겠죠. 자, 일단 AI는요, 저뿐이 아니라 제가 다른 대표님들도 만났을 때 들었던 얘기지만, 일종의 도구입니다. 자, 뭐냐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전에 사람의, 맞죠? 얼굴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로 돌아가 볼까요? 사실 그때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림을 그렸죠. 맞죠? 그림을 그려서 그 사람의 얼굴을 기록에 남겨요. 그러다가 뭐가 나왔어요? 사진기가 나와. 맞죠? 사진기가 나오면 사진을 찍게 됐어. 근데 그때, 물론 지금은 당연히, 그렇죠. 당연히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맞죠? 없어지진 않았죠. 사진기가 나왔다고 해도. 그 감성이 있으니. 그리고 사실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이제 이런 얼굴을 그려주는 사람들을 캐리커처 작가분들도 계시지만, 최근에 성수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연남동이었나요? 도토리 캐리커처라고 백화점도 그렇고 굉장히 캐리커처로 대중화를 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보면은 일종의 하나의 도구의 발전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 사진 찍은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 포토샵이라는 게 나왔어요. 미쳤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게 나왔네. 프리미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야, 이제는 3D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엔진이 나왔죠. 얼리얼, 유니티 이러한 또 도구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네, AI가. 그러니까 하나의 도구입니다. 저는요, 포토샵과 프리미어, 영상과 3D까지 배웠어요. 엔진 배우다가 퇴사를 했죠. 조금씩. 그렇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진보적으로 더 나은 커리어를 쌓아가기 위해서라면요. 지금 이 AI라는 하나의 툴, 도구죠. 배워두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도구이기 때문에 만약에 AI를 배우지 않고 내가 다른 3D나 뭐 포토샵이나 영상 같은 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면은 또 그것 또한 여러분들의 어떤 커리어 맞죠? 그런 발전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도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부담감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주변에 있는 모션 그래픽을 하신 혹은 디자인 대표님들이랑요. 자, 이제 AI가 이제 디자이너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맞죠? 단점과 장점. 자, 일단, 장점은요, 빠르죠. 가볍고 빠르죠. 그리고 내가 그림을 그리지 못해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진짜, 이건 사실 저도, 이게 주식이랑 똑같아요. 비트코인이랑. 저도 비트코인 많이 날렸거든요. 여러분들도? 야, 너도? 맞죠? 그렇지만 AI가 나중에도 지금 기대한 것처럼 엄청 많이 쓰일지 안 쓰일지는 저도 알 수 없죠. 물론 많이 쓰이겠지만 갑자기 나중에 또 다른 어떤 이슈로 인해서 확 줄어들 수 있는 거. 그렇지만 이런 케이스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만약에 봐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일을 부탁을 했어요. 정쿠바님 모션 그래픽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지금 시대에 봐봐요. 지금 시대에 제가 AI로 만들겠습니다. 결과물을 갖다 준다면 이거 다 AI로 만들었습니다라고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느낌이? AI 쩐다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약간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야, 개꿀로 했네? 약간, 뭐야, 이렇게 편하게. 약간 이런 생각도 한켠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AI로 만든 거에는 그 사람이 만든 어떤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작가의 작품을 구매한다라고 하면요. 사실 그 그림은 따라 그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아. 똑같이 그릴 줄 아는 사람. 하지만 그 작가가 어릴 때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러한 그림을 만들어냈고 이 그림에 들어있는 철학적인 메시지 이런 것들은 AI가 담고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카콜라도요. 실제로 예전에 정말 감성 넘치는 광고 영상을 AI로 만들었다가 엄청 혼났습니다. 소비자들한테. 아니 내 기억 돌려 약간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저는 디즈니 세대인데 디즈니 영상을요, AI로 다 만들었어요.
과연 그 추억이나 그 감정들이 거기서 느껴질까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고, 어린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제 세대에서는 그럴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건요, AI가 만들어내는 건 아직까지는 어떤 이야기나 감정이 담겨있지, 그냥 좋은 아웃풋을 하나 만들어내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디자이너로 성장을 한다면은 작가에게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서 나는 이러한 이야기를 갖고 있고 이러한 작품을 만들었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면요. 충분히 여러분들도 AI 시대가 와도요. 여러분들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우리가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신용카드 사례라고 적어놨는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뭘 주고 팔아도 뭘 사고 소비를 해도요. 사람끼리 하는 사람끼리 기계랑 하는 게 아니에요. 키오스크랑 해도요. 맞죠? 실제로 키오스크랑 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뭘 구매할 때도 맞죠? 그 제품에 담겨있는 가치나 이야기 맞죠? 메시지를 보고 구매를 하는 거니까 사람이다 보니까는 그런 감정적인 부분들이 AI에 없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갖춰 나가시면 괜찮을 거예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신용카드가 무슨 사례냐면은 예전에 제가 실수로 해가지고 신용카드를 이제 발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왔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죠. 아, 이거는 규정대로 하면은 신용카드를 재발급받지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한 다음에 당연히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뭐라고 했죠? 사람이 하는 일. 우린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런 것도 잘합니다. 아, 진짜 정말 죄송한데, 아, 진짜요. 제가 이 카드 너무 많이 썼고, 진짜 너무 좋아하고, 제가 잠깐 해외에 가 있어서, 사실 해외에 있던 시간은 아니긴 했지만, 해외에 가 있어서 좀 누락이 됐습니다. 미리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죄송하다고, 진짜. 제발 어떻게 한 번만 제보해 주실 수 없겠냐고,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왜? 그 사람도 사람이, 기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AI가 감정까지 읽어드리게 되는 시대가 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윗사람들한테까지 그 얘기가 가서 어떤 부장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실제로 다시 재발급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사람끼리 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리 AI가 와도요. 뭔가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어떤 그런 이야기나 메시지를 스스로 만들어낸다면 맞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죠. AI 시대가 와도요. 여러분들 잘 디자이너로서 잘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좀 힘이 되나요? 근데 이건 진심입니다. 정말로. 그래도 배우면 좋긴 하겠죠. 당연히. 시대적인 흐름을 타기 위해서. 자, 이건 AI 질문은 아니고요. 디자인을 잘하려면 피그마를 해야 되나요? 이거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 피그마라는 앱 들어보셨나요? UX, UI를 만들 때 사용하는 앱인데요. 특히나 피그마는요.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편집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맞죠? 어떤 시스템이나 구조를 짜는 개념. 어떤 앱에 들어가는 프로토타입, 웹에 들어가는 프로토타입,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는 그런 앱이다 보니까 좀 개념이 달라서 사실 UX, UI 관련된 혹은 나는 상세 페이지를 만들거나 웹, 앱 이런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피그마를 배우시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라 저처럼 뭐 영상을 만들기 위해 그림을 그려야겠다. 사진 같은 걸 가져와서 조각조각 내서 편집해서 예쁘게 만들겠다. 그런 사람들은 포토샵을 배우는 거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지금 시대에서는 기본적인 AI를 다뤄야 되는 것처럼 피그마도요. 기본적인 건 할 줄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 아마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해보셨다면 피그마는 정말 어렵지 않게 기본적인 것들은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감각적인 디자인을 키우는 방법은요, 이제 AI와는 좀 다른 얘기이긴 하죠.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글을 좀 많이 써보란 얘기, 글을 많이 보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디자이너는요, 어떠한 메시지 있죠.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소비자나 시청자, 그거를 시각화시켜주는 사람은 디자이너라고. 그래서,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메시지를 읽을 수 있고, 또 구매를 유도하고, 이런 사람이 디자이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쁘게 만들려면요. 그 가장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글도 잘 쓰고 많이 볼 줄 알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강연 같은 걸 다닐 때에도요. 이런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조구바님 혹시 그림을 그리거나 영상 만들거나 이런 거 말고 디자인과 다른 외적으로 좀 공부하면 좋을 게 있을까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글을 많이 써봐요. 저도 사실 글을 엄청 잘 쓰지 못해요. 그렇지만
어떤 콘텐츠를 하나 만들 때, 어떤 모션 그래픽 하나 만들 때에도 일단은 글로 먼저 표현하는 걸 항상 가르치고, 그리고 나서 드로잉을 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감각적인 거는 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글로 많은 상상력과 맞죠? 표현하고 싶은 걸 적어 놓는다면요.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충분히 쉬워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자, 크리에이티브 작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요. 그리고 영감을 얻는. 저는 무조건 상대방을 고려를 합니다. 즉 뭐냐면요. 이 일을 부탁한 사람. 맞죠? 혹은 어떤 작업을 요청한 사람의 맞게 고려해서 만들긴 합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티브라는 게 사실 그냥 아무런 주제 없이 그냥 내가 만들고 싶은 것만 만들어.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맞죠? 크리에이티브 작업이라는 거는 어떤 일을 받고 맞죠? 그 일을 바탕으로 네, 그 일을 바탕으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상대방 고려해서 만들어내는 것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할 때 영감을 얻는 방법은 뭐 되게 많죠. 뭐 길거리에 나가서 뭐 이런 포스터를 보는, 뭐 성수동의 팝업 스토어를, 뭐 나 혼자 뮤지컬을 보러 가는, 물론 그것도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저는 저랑 다른 분야, 내가 하는 작업과 다른 분야에서 영감을 얻어요. 자, 내가 만들어야 되는 게 어떤 예를 들어서 앱에 관련된 영상이다. 그러면은 영상이 아닌 앱도 아닌 다른 분야, 완전 정말 다른 분야. 뭐 음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무슨 점토 만드는 실수. 이런 곳에서 영감을 얻게 돼요. 왜? 비슷한 곳에서 영감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교차, 맞죠? 교집합이 되는 부분들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은 뭔가 너무 다른 작품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 여러분들도 영감을 얻으시고 특히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은 사진 쪽 이런 데에서 영감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죠. 여기까지. 그래서 질문이 꽤 많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나 네,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 말씀 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얼굴 보이시나요? 물론 네, 없어도 괜찮습니다만 혹시나 또 이렇게 만나게 된 것도 인연이니까요. 질문 있으면은 말씀 주시면은 제가 빠로빠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인가요? 맞죠? 이제 또 여러분들 이제 올해 이번 달 말에 연휴도 엄청 맞죠? 임시공휴일도 지정돼가지고 신나게 맞죠? 쉬실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쉴 때가 아니죠, 여러분이. 열심히 작업하고 공부해야 될 시기 아니겠습니까? 2025년 단소리가 많았죠? 취업 준비생인데 면접 노하우.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면접 볼 때 저도 많이 떨어져 보기도 했거든요. 보통 뭐, 진짜 많이, 저 안 써본 데가 없어요. 정말 방송국은 거의 다 써봤거든요. 정말로. 떨어진 데도 많았는데, 제가 했던 것들 딱 기억나는 거 몇 개 말씀드리면은, 일단 그 회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아. 많이 준비해 가야 돼. 이 회사의 연, 이 회사가 만드는 작업, 이 회사의 대표적인 작품. 정말 나는 너를 훤히 꿰뚫어 보고 있어. 난 너에 대해서 진심이야. 난 네 회사에 정말 가고 싶어라는 게 느껴져야 돼. 만약에 진짜 소규모 스튜디오라고 해. 만약에 세네 명 있는 회사라고 해도요. 알아가요. 여기에서 무슨 작업을 했는지. 너무 감동받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게 알아왔다. 그리고 면접의 노하우는 일단 저는요. 예상 답변을 거의 다 준비해가요. 그러니까 미리 예상을 해요. 아, 이런 질문이 오겠지를 다 적고요. 어, 혼자 벽 보고 연습합니다. 침대에 앉아가지고요. 벽 보고 계속 대답해. 질문 보고 대답해. 질문 보고 대답해.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정말 10개 중에서 6, 7개는 예상 질문이 거의 나와요. 저는 방송국을 겨냥하다 보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어떤 질문할지를 정말 많이 적어놨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실 좀 뭔가 진짜 떡하니 마법처럼 되는 건 없어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조금 좋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시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실 텐데 잘 되시면 좋겠네요. 깔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이거는 말씀드리면 길기는 해요. 그렇지만 제가 많은 클래스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유튜브에서도 그렇고요. 중요한 건 뭐죠? 너무 많은 것들을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요. 깔끔하게 검정, 흰색 이렇게 여기에 조끼 걸쳐, 목도리 걸쳐, 시계, 장갑, 막 토시 이건 좀 선 넘죠. 과하게 꾸미면 꾸밀수록 어때요? 너무 그 사람을 맞죠? 과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 거란 말입니다. 나는 막 한껏 꾸미고 싶어서 꾸몄겠지. 근데 디자인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덜어낼 줄 아는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근데 덜어낼 줄 알려면 뭘 해야 되죠? 많이 쌓아놓을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디자인, 그림, 드로잉 같은 걸 먼저 가르칠 때는 최대한 밀도를 많이 높이는 걸 먼저 가르쳐요. 그 다음부터 덜어. 그래야 덜어내는 것도 훈련이 돼요.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없이 썰렁하게 만들어 놓으면 깔끔하지도 않고요. 허전하고요. 비어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긴 했지만 덜어내는 습관을 좀 많이 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채색을 좀 많이 쓰시면 좋아요. 색깔이 있습니다. 검정이나 흰색이나 다크 그레이 이런 거. 그러면은 색깔이 과해지지 않고 디자인이 조금 더 깔끔해 보이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피그마 같은 경우는 어떤 아트, 작품을 만드는 앱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는 거의 다 흰색 박스, 검은색 박스, 흰색 글자 이런 거밖에 안 써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작품을 포폴에 넣는다면 어떤 점을 강조하고, 이거는 일단 저는 항상 그래요. 자, 항상. 어쨌든 AI로 내가 만들어도요. 그 결과물이 띡 나왔다라는 걸 강조하지 말고요. 이야기가 있어요. 무조건. 내가 이 AI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 처음에 내가 이렇게 스케치를 했고 이런 상상을 했고요. 이게 이런 식으로 사용되면 좋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정말 허접한 것. 단어 선택이 미안합니다. 정말 퀄리티가 낮은 것 하나하나 보여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런 AI 결과물을 만들었습니다라고 깔끔하게 두세 장, 한두 장에 정리를 해주시면은 보기도 좋고 맞죠? 확실하게 이 사람은 그냥 별 생각 없이 만든 게 아니라 본인만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걸 만드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다 똑같아요. AI나 모션 그래픽이나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에도요, 네, 항상 이야기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게 도출됩니다. 아마 알고 계시겠지만 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기억에 남지 않으실까요? 맞죠? 자,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미드저니를 디자인 소스에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미드저니를 많이 써보진 않아가지고 이걸 답변 드리긴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미드저니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근데 이제 저는 어도비 위주로 많이 사용을 하긴 했고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거의 다 이제 프롬프트 얘기를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이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렇게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2025년 좀 늦긴 했지만 올해 새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코바 디자인 채널도 늘 좋아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모션 엘리먼트도 여러분들 늘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나중에 또 뵐게요. Motion Elements.